어, 한 2000년 이후로 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잠깐 뭐 세계 뉴스에서 좀 나왔던 얘기가 뭐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 유다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서가 그 전에 이제 수십 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서 번역을 시도해서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제 번역이 이루어져서 그 해독이 되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단 그런 책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되게 좀 흥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을 한번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가 한 2005, 6년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뭐 내용이겠지만요. 뭐 내용도 그 번역된 내용을 읽어보면 한 30% 정도는 이제 누락이 돼 있어서 제대로 좀 번역이 안 됐고요. 그 내용도 뭐 크게 이렇게 어떤 뭐 감동을 준다든지 어떤 쇼킹한 뭐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기독교의 이제 교리를 뭐 뜬금없이 이제 기독교 교리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교리를 좀 접하다 보면은 뭐랄까요, 좀 어떤 좀 모순된 거랄까요,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어떤 거냐면은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상의 현재, 과거, 미래 또 모든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물주이면서 뭐 절대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 구원을 받고 뭐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절대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결국은 개개인의 각 개인이 그 예수님을 뭐 영접한다든지 또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도 결국 그 신의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각 결정하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고 또는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죠? 그래서 특히 그 스위스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잔 칼뱅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의 장로교 교단의 이제 수장이었죠.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 그 존 웨슬리하고 뭐 두 사람의 그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이제 뭐 나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장로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잔 칼뱅이 주장한 게 예정론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세하게 뭐 신학적 어떤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신앙을 갖건 또는 불신하던 그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그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응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천국에 보낸다든지 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정론이라는 데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신학학자들이 반박하는 그 근거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신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이 되지만, 다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지에 대한 합당한 결과,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결정론이라는 거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 범죄는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수 없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딜레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과학적인 어떤 연구 대상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가 그리 오래전 아닌 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이제 전극을 꼽는 거죠. 그리고 전극을 꼽으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 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라고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짬뽕이고요, 하나는 짜장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결정할 때, 만약에 짬뽕을 누르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특정한 패턴이 나오고요, 짜장을 눌렀을 때는 또 요거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패턴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는 겁니다. 혹은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오가 이제 모피우스가 준 빨간 약, 그죠? 빨간 약이 있고요, 파란 약이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많은 어떤 결정이 좀 있겠죠. 그럼 이제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하고 뭔가 패턴을 딱 누른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한단 말이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선택했다고 자신이 생각하기 대략 한 1초 미만 전에 여기에선 무엇을 선택할지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정보가 모니터에 나와서 그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짬뽕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대략 1초 정도의 어떤 짧은 시간 선택하기 바로 전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극에 의해서 이제 1초 미만 전에 뭔가 이제 파악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뇌의 어떤 패턴은 물리적 현상이죠.
그 물리적 현상이고 내가 무엇을 뭐 짬뽕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 그런 거를 마음속에 그렸다. 이거는 어떤 정신작용인 거고요. 하여간 그것은 정신작용이겠지만은 1초 미만 전에 나타난 어떤 뇌의 어떤 패턴, 예를 들면 짬뽕이면 짬뽕, 짜장이면 짜장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패턴은 분명히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선택하기 1초 전에 이미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어떤 정신작용에 의한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건 물론 정신작용이겠지만, 하지만 그 정신작용은 어디에 기반이 두었냐? 바로 뇌의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결론 지어진 거죠. 결정된 거죠. 그런데 이 물리적 현상은 어떤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에 그 무수히 많은 그 조건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그 고전역학에서 어떤 물체의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뭐 운동 상태, 뭐 방향까지도 이제 파악되는 그것만 정확히 안다면 이 물체가 뭐 1초 후에 또는 뭐 1시간 후에 어떻게 어느 위치에 가 있고 또 어느 식의 운동을 할 것인지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이제 결정론이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이제 결정론이라고 해보죠. 그죠?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이미 뇌에서는 대략 1초 전쯤에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떠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정론이라면 당연히 여기서는 그 뇌에서는 짬뽕을 선택한 것으로 패턴이 됐는데 1초 후에 이 사람이 떠올린 그 생각은 짜장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 현상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조건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고전역학의 결정론이죠.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그 원자 내부 정도의 그 수준을 다루는 그런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이 이제 양자역학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질하고 물질이 반응하고,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의 어떤 거는 어떤 고전역학, 그 전자기학이라든지 또는 뭐 뉴턴 역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 내부에 있는 양자역학적 어떤 거는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기는 그 다루는 그 영역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자유의지는 과학적으로
결과로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없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좀 요거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그 얘기는 이거는 좀 하여튼 그 말 자체가 이거는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현재, 과거,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절대자, 초월자가 있다고 할 때 그런 존재를 보통 이제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말을 이제 아무리 곱씹어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지하다는 건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고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전지하실 때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아주 단순화해서 이 사람이 짬뽕을 짬뽕 먹을 걸로 결정할 거다 하는 거를 아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짬뽕 결정할 거를 알겠죠, 이 초월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짬뽕 할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짬뽕 먹을 걸 짜장 먹을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만약에 바꾸게 되면요, 원래 짬뽕 먹을 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짜장 먹는 걸로 바꿔버리면 이게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짬뽕 먹을 걸로 알고 바꿀 수가 없으면 전능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지가 되면 전능이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미래가 무엇으로 결정되든 그걸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초월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면 전지하지 못하고요. 전지하면 전능하지 못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순이 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과학에서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